안녕하세요. 정호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기편 가락국기 부분과 관련해서 구지가와 제례학에 대한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테미즘의 동물 상징으로서 거북은 매우 영험한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김해 지역 방언으로서 거북은 검 혹은 검이라고 했습니다. 김해의 그 낙동강 건너의 양산 지방에서 주로 불렸던 왕검이라고 하는 그런 농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박지영 선생의 1955년의 연구에 따른 것입니다. 놀랍게도 귀신신자 신을 우리의 고유한 말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최남선 선생의 그 신자전을 보게 되면 만물인출자 검야라, 그래서 검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그렇게 창조해낸 창조주를 우리는 검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거북이 곧 검, 거미는 물이나 묻에서도 삽니다. 흔히 물신의 상징으로서 거북이 용과 같이 등장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본초 광목을 보게 되면 거북이의 수컷이 이제 뱀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 용도 일종의 뱀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용용자를 보게 되면은 용용자의 가장 핵심이 뱀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거북점이 농경문화권에서는 흔히 통용이 되었습니다. 물이 중요한 하나의 그 농사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까? 너무 많이 물이 홍수가 져도 걱정, 너무 메말라 가뭄이 들어도 걱정. 그래서 너무 많이 메마르면 기우제를 지내고 너무 오랫동안 비가 오면 기청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거북 등의 껍데기를 불에 태워서 거북 등의 그 금이 갈라지는 균열의 방향에 따라서 흉년이나 풍년이나 기룡 화복을 점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쟁터에서도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 어디로 공격을 하고 어디로 그 도망을 쳐야 된다는 방향에 대한 그런 승패를 결정하는 점을 치기도 했다는 것이죠. 뒤로 오면서 거북이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무슨 나무나 쇠나 혹은 돌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시초라고 하는 소위 점대 시자 혹은 토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막대기를 일정 시간 꽂아두고서 뒤에 뽑아내 가지고 그러한 그 기둥에 대한 예언과 판단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 점칠점자 한자를 보면은 그것도 이런 하나의 그 갑골문인데, 한자의 가장 기원형이 갑골문 아닙니까? 이 거북 등에다가 막대기를 꽂아서 하는 그런 주술을
뜻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구지가는 발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거북신에게 제사를 올리면서 춤을 추는 제례야 그러한 악무의 행위로서 일종의 무가와도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뒤로 오면서 무당이 되었고 당시에는 제사장이자 행정의 수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교황과 같은 존재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는 구지가의 해석을 한시의 풀이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만일 내놓지 않으면 불에다 구워서 먹어버리겠노라. 구하 수기현야 약불현양은 번작이 낑야라. 삼국유사 기편 가락국기에 실려 전하는 구지가의 노랫말입니다. 구지가의 그 배경 설화를 보게 되면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도관, 피도관, 여도관 등 구관 등이 일종의 부족장이죠. 이를 따는 사람들로 해서 기꺼이 구지가를 부르면서 춤을 추도록 했다. 춤을 추어라. 땅을 파면서 흙을 파면서 환히 용약을 했다. 그렇게 노래에서 거북은 김소로 왕의 어떤 탄강을 불러올 만큼 신성한 영성을 지녔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주몽의 고려 건국 과정에서나 또는 무속신화에서 거북이 버려진 바리떼기를 구해주는 얘기나 다 이러한 예언적 기능, 하나의 어떤 초현실적인 기능을 거북신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로부터 갑골점이라고 해서 갑골점의 갑은 이제 거북이 배 또는 등 이런 데다 불을 지져서 하는 그것이 이제 갑점이고요. 골점은 어떤 짐승의 뼈, 어깨뼈 같은 거, 소나 양의 어떤 어깨뼈 또는 넓적다리 뼈 같은 데서 거기다 불을 지져가지고 그렇게 점을 치는 골점이 있는 거죠. 합쳐서 갑골점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토템 신앙의 중개자로서 거북을 그렇게 신성시한 것이 아닌가. 이교보의 청강사자 현부전, 뒤에 와서 별주부전이나 물론 이제 조선왕조 시대에 하나의 소설이 되었고 별주부전, 또 이제 하나의 판소리로 쓴 수군가가 되지 않습니까? 때때로 거북이는 어리석은 그런 상징적인 짐승으로도 나옵니다. 김유신과 관련한, 김춘추와 관련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구토지설, 거북이와 토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수군가 혹은 별주버전의 원형 화소가 구토, 거북이와 토끼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구지가와 성격을 함께하는 노래인 향가인 허나가의 배경 설화 가운데 수로부인과 관련한 해가사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향가의 일종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것이 이 김영애 선생의 관점입니다. 이 최근 김영애 선생의 연구에 따르면 구지가는 향가에 속하는 노래라는 것이죠. 그 풀이는 한자의 표의적 기능인 표음이 아니라 표의적 기능인 뜻을 중심으로 해서 신에게 바치는 제의적인 연희 행위로 보아야 한다. 매우 흥미로운 관점이고 앞으로 계속 연구해 볼 만한 그런 어떤 학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목에 값하는 것은 이러한 그 구지가의 노랫말 속에 알릴 뽀자 말씀한 자 보언의 성격을 가진 그런 형태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보언이라는 게 뭐냐? 어떤 제사를 지낸다든가 어떤 그 공연을 함에 있어서 그 등장하는 뭐 배우면 배우 아니면 어떤 배경이면 배경에 대한 어떤 지시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지문에 그런 답하는 그런 것이 바로 보언이라고 본 것이죠. 종전의 구지가를 한시로 보았지만 그런 논점과는 사뭇 다른 것이죠. 이러자면 구지가 가운데 숙이 현야할 때 그 기자, 숙이 현야할 때 이끼 야자, 번작이 낑야할 때 번작이 말리을 이자. 이것이 하나의 그 어떤 제의 행위에서 연의 행위에서 지시사항을 적은 하나의 그 지문에 해당하는 형태라는 것이죠. 여기 숙이 연야할 때 그 기는 바람신을 뜻하는데 바람신은 무대로 나가라고 하는 지시사항, 또 숙이 연야할 때 이끼야자는 술주전자를 뜻하는데 주전자에 물러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제사를 지내라는 뜻으로, 번작이 낑야할 때 말리을 이자는 구레나루가 난 배우가 무대로 나가서 연기를 하라는 또 우리말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한자의 뜻 중심으로 그 내용을 풀이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언을 구지가에서 이러한 어떤 지시사항을 보언을 뺀 그 나머지를 가지고 한자의 뜻 중심으로 그렇게 풀이를 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라짐이 무엇인가? 갈라짐이 무엇인가? 임금이 나타나는 점괘일 것이다. 만약 임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구워서 먹으리. 여기 그 기자의 바람신의 무대는 제단이 있는 현장, 곧 구지봉이 될 것입니다. 임금이 나타남을 숙이 연애할 때 숫자죠. 임금이 나타남을 기원하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구지봉이 이게 바로 김해시 구산동의 자리야. 이건 그 김수로 왕의 왕후였던 허왕후의 어떤 능침이 있는 그 건너편 길 건너에 이 구지봉이 있습니다. 구하 숙이 여냐 약불현황은 번작의 낑녀라고 하면서 이 돌, 이 큰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구지봉석이라고 썼는데 잘 안 보이죠, 여기서는. 그런데 이건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제단으로 보입니다. 이 주위를 돌면서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구관동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의 말하자면 축제를 벌였겠죠. 신을 맞이하고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신과 함께 이게 이제 영신, 오신, 신을 보내는 거죠. 태우는 거니까. 이는 마치 제사를 지내고 지방을 태우는 것이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고인의 어떤 옷을 그 묘소 주위에서 태우는 것이나 아마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일종의 마지굿이 아니겠습니까? 구지가에서 3번이나 나오는 야자의 경우, 이거는 술잔이라고도 이렇게 갑골문에서는 술잔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터진 가로 R자를 이제 터진 입구에다가 이제 그 이끼 야자를 쓰는 거죠, 원래는. 여기서는 물론 손을 씻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갈해야 되니까. 3번에 걸쳐서 술잔을 올리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주전자에 담긴 술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전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주자, 술 주자, 주 아닙니까? 그죠? 술을 데워서 먹는 그릇이다. 그게 주전자니까요. 말하자면 술잔을 올리는 헌주 의식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술이라는 어원으로 보면 술은 사이를 뜻합니다. 신과 인간, 인간과 신 사이에서 이런 그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자로서의 제사장의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지 않나. 오늘날 무당이라고 하지만 당시로 보면 제사장이자 정치의 수반이었습니다. 방언에 따라서는 무당을 스승이라고도 합니다. 스성이라고도 하고요. 함경도 방언에는 그렇게 쓴다는 한국 방언 사전의 자료가 있습니다. 스승은 그 형태를 분석해 보면 사이를 뜻하는 습간, 공간, 시간 할 때 간, 훈농자에서는 이걸 스시라고 합니다. 스 아래 시옷. 거기다 전미사 응이 붙어서 이제 연음이 되면 이어서 소리를 내면 스승, 스성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번작이 낑야할 때 말리을 이자는 어떻게 볼까요? 김영애 선생의 연구에 따르면 구렛나룻이란 건 이제 배우가 이제 무대에 가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구렛나루라고 봤는데 이 말릴 이자의 또 다른 뜻을 보면 턱수염이 있습니다. 아마도 구렛나루라는 말도 물론 뭐 되겠지만은 이거는 턱수염으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을 먹으려면, 술을 마시려면, 물을 마시려면 턱수염을 먹기에 편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죠. 정중하게, 아주 엄중하게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옷깃을 여미듯이요. 구지가를 향가로 보는 관점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향가라는 게 무엇입니까? 고려 초엽의 최행기 선생의 균여전의 서문에 보면 향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향가를 적은 글자다 이 말이에요. 향가를 적는 그런 표기 문자를 향찰이라고 했는데 이두나 구결과는 구별해서 쓰는 그 학계의 주장이 있습니다. 학설이 있습니다. 구지가에 쓰인 그런 그 한자들을 향찰 표기로 볼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중세어로 거북은 거북, 부활의 비읍이었습니다. 두시연의 3권 5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북의 붓에서 비읍은 자음 이와 현상에 따라서 붓의 마지막 비읍이 기역으로 바뀌면서 거북이 된 것이고 한자 어원으로 풀이하는 경우에는 중국 고대 중국에서는 거북구자, 점칠복자, 귀복이라고 그렇게 써서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귀복이 거복이 됐다가 거북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 우리는 귀신 신자를 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에다가 전미사 음이 붙으면 검음이 되고, 그것이 다시 미음이 이제 유성음에서 무성음으로 바뀌면 검음이 거북이 되고, 자음이 요가 거북이 되는 것이죠. 같은 값이면 우리말, 그런 고요한 우리말에서 기원형을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북은 신화적인 상징성으로 보아서 때로는 남자의 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남근 사상, 펠리시즘이라고 하죠. 태양 숭배를 뜻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거북의 남근 상징의 유물 유적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겉모양도 남자의 어떤 남근과 거북이의 모양이 비슷합니다. 태양과 같이 생명, 존중의 원시적인 문화가 투영된 것이 아닐까. 농경 문화의 어떤 번영과 안정을 비는 그런 어떤 원시신앙,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이 투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